다들 이제 많이 얘기는 모아타운처럼 무허가 지정이 되었냐, 여기 아파트 올라가냐, 언제 개발되냐,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수동에 가보면 개발이 됐습니까? 안대 쪽에 묶여만 있죠. 묶여만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많이 비싸죠. 올랐죠. 한 20억 바로 하죠. 그겁니다. 근데 지금 개발진흥지구 이야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서울시에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네. 있고 아직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대략 언제쯤 확정이 나고 확정 나면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까요? 네, 특정 산업군을 모으겠다는 거고요. 양재나 개포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산업군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전략은 세제 혜택이거든요. 매입을 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사옥을 지을 때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성수동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재와 개포동에 유입되는 그런 기업체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은 드디어 내년 정도면 하림에서 착공이 들어가겠죠. 드디어 58층짜리 건물이 이제 양재동 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독보적인 잠재력은 이미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물리적으로 뭔가가 보일 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타이밍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개발됨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여기가 4차 산업과 관련된 네. 신분당선하고 연계를 볼 수도 있겠는 판교 강남 사이에 이제 네. 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눈여겨볼 수 있겠고. 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원래 한 8년 정도 되는 플랜이에요. 개발진흥지구 하나 지정하는데 네. 근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한 4년 정도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기 엄청 때문에 단축시키네요. 네. 뭐 체감하기에는 더 빨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은 뭐 중간에 이제 말씀 주셨긴 한데 사실 저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많이 얘기는 모아타운처럼 무허가 지정이 되었냐, 여기 아파트 올라가냐, 언제 개발되냐,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재동의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수동에 가보면 개발이 됐습니까? 안대 쪽에 묶여만 있죠. 묶여만 네.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많이 비싸죠. 올랐죠. 한 20억 바로 하죠. 그겁니다. 15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15년의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이거를 수익으로 다 보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뭐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한 15억 정도 현금은 있어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찍 들어가야 되겠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한남뉴타운 얘기도 해볼까요? 20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있죠. 10년 전에 네.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5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은 똑같이 했는데 타이밍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한남뉴타운은 사실은 착공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쵸, 2주 단계에 있는 네. 3구역을 보더라도 근데 지금 3구역을 눈독 들이고 한번 가서 보려고 해도 10억의 현금을 갖고도 살만하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결국은 개발의 완성으로 도달해 감에 있어서 가격과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양재동과 개포동이 물론 15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진입 타이밍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중간중간에 단계적으로 계속 오르니까 어쨌든 지금 들어가도 뭐 초기에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이미 수익을 회수하고 또 나올 네. 수 있고 또 이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그만큼 더 비싸게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이제 그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은 꼭 착공이 들어가야 물리적으로 뭔가 건물을 부시고 건물을 올려야지 개발이 아니고요. 구역 지정이 되거나 인허가상의 어떤 허가가 나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가치가 바뀌어감에 따라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물건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양재나 개포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여기에 투자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단 양재동이 더 비싸요. 개포동이 더 쌉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교통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면 신축 기준으로 보면 양재동은 한 6억대 중반, 6억 5천 선까지는 거래가 됐어요. 아, 많이 올랐네요. 예, 실제 평수가 13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투룸 기준으로 6억 5천 정도고 뭐 원룸 정도가 6억까지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전세가는 또 사실 뭐 이렇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한 2억 5천대 현금 이 정도 자금이면은 하나를 전세 끼고 살 수가 있는데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로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신축은 아니지만 물건을 봤을 때 한 5억 정도 선 매매가가 네, 5억 정도. 얻으면은 괜찮은 물건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는 한 3억 내외가 될 것 같고, 한 2억 7, 8천에서 3억 정도. 그렇다면 2억에서 한 2억 2, 3천 정도 자금이면 개포동에 진입이 가능한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입니다. 일단 1억 5천 이상 싸게, 저렴한 금액으로 개포동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지금은 오히려 이쪽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포 양재 관련해 가지고 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네. 있으시면은 모셔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